안녕하십니까? 동양문화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 아카데미 이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의 맥을 읽는 법, 갈룡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땅에 생명력을 간파하는 풍수의 핵심 원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산을 단순한 흙과 바위의 집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기가 흐르는 거대한 생명체로 인식하는데요. 이 생명력의 흐름을 우리는 용맥이라 부릅니다. 이 거대한 용맥은 멀리 곤륜산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힘차게 뻗어나와 백두산에 이르러 한반도 산맥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의 형태를 읽는 갈룡은 단순히 지형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땅에 살아있는 경락을 따라 생기가 모이는 지점을 찾는 깊이 있는 과정입니다. 갈룡의 첫걸음은 산, 즉 용의 앞면과 뒷면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력은 앞면에 모이기 때문이죠. 옛 고전에서는 이 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땅을 살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으니 오직 면과 배를 가릴 줄 알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 배는 사람의 등과 같고 면은 사람의 가슴과 같으며 면과 배를 알지 못하고서는 땅을 살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듯이 명당은 반드시 용의 앞면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면과 배의 구체적인 특징은 어떨까요? 앞면은 생기가 넘치고 정이 느껴지는 유정한 모습이며 뒷면은 거칠고 정이 없는 무정한 모습으로 비유됩니다. 고전은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 즉 앞면은 둥글게 감싸 안는 듯 오목하고 평평하며 완만한 형상을 가집니다. 질감은 광채가 나고 수려하며 윤택하죠. 나를 향하는 느낌으로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생기가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배, 즉 뒷면은 등을 돌린 듯 볼록하고 급하며 험준한 형상을 보입니다. 질감은 거칠고 추하며 메마르고 낭떠러지 같은 모습이죠. 남을 향하는 느낌으로 불안하고 거칠며 생기가 흩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면이 용 자체의 앞뒤를 의미한다면 향배는 혀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과 물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등을 돌리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발미론에서는 이를 성정, 즉 만음의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주변의 산과 물이 혀를 군신처럼 모시고 형제처럼 아끼는 형상이 바로 향이며 원수처럼 외면하고 길가의 사람처럼 무시하는 형상이 배입니다. 진정한 명당은 주산의 앞면에 위치하며 동시에 주변의 산과 물이 유정하게 향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용, 즉 생용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변화하지만 죽은 용인 사룡은 경직되어 직선으로 뻗습니다. 그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상하 변화, 즉 기복입니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산의 능선이 높아졌다 낮아지기를 반복하는 상하 운동을 말하죠. 옛 문헌에서는 이를 용이 살아있다는 참된 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는 좌우 변화, 즉 위이와 지현입니다. 뱀이 기어가듯 산줄기가 좌우로 부드럽게 굽이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생룡은 기복과 굴곡으로, 사룡은 경직과 직진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장은 주산이 마치 귀인이 장막을 펼치거나 새가 날개를 펼치듯 좌우로 산줄기를 넓게 뻗어내린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용의 위엄과 존엄함을 상징하며 개장한 용은 그 자체로 귀한 용으로 보죠. 감룡경에서는 장막이 많을수록 귀함 역시 많은데 장막 가운데 은은하게 신선의 허리띠가 날듯이 춤을 듯 내려앉은 곳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땅이다라고 하여 겹겹이 펼쳐진 개장을 최고의 길지로 꼽았습니다. 개장이 용의 위세를 보여준다면 천심은 그 중심을 따라 혈까지 이어지는 핵심적인 생기의 통로입니다. 넓게 펼쳐진 장막, 즉 개장의 정중앙을 꿰뚫고 나오는 맥이 있어야만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혈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죠.
감룡경에서는 장막 가운데 천심이 나오는데 천심이 장막 가운데를 뚫고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혀를 맺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천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환의 변실입니다. 박환은 용이 혀를 맺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고 사람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용의 성질은 늙고 거칠었던 모습에서 어리고 가늘게 변하며 강하고 험한 바위산이 부드럽고 온화한 흑산으로 바뀝니다. 박환이 없는 용은 기운이 정제되지 않아 진정한 혀를 맺지 못합니다. 과협은 산과 산 사이 용맥이 잘록하게 이어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곳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응축되어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모습에 따라 벌의 허리, 학의 무릎 등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용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솟구쳐 오릅니다. 조선 세종대에는 태종의 헌웅 뒷산, 과협처에 길을 내는 문제로 30년 넘게 단맹 논쟁이 벌어졌을 만큼 과협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용에게도 팔다리가 있습니다. 지각은 용의 가지와 다리처럼 주룡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뒤에서 받쳐주고 좌우에서 호위하는 산줄기입니다. 용의 힘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요도는 배의 노처럼 용의 진행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산줄기입니다. 요도에 의해 용이 방향을 틀어 주변을 감싸 안으면 좋은 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산이 혀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혀를 맺는 핵심 용맥을 주인, 즉 주룡이라 하고 이 주룡을 보호하고 보좌하는 주변의 모든 산을 손님 또는 하인인 노종이라 부릅니다. 진정한 주룡은 수많은 노종들의 겹겹의 호위를 받으며 위엄을 갖춥니다. 간룡은 이처럼 산들의 관계와 질서를 읽는 것입니다. 노종들은 뒤에서 밀어주고 받쳐주는 송과 탁, 앞에서 감싸고 맞이하는 전과 영, 그리고 좌우에서 모시고 호위하는 시위와 협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용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은 가는 곳이 아닌 멈추는 곳에 혀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힘찬 용이라도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기운이 뭉치지 못합니다. 생기는 반드시 용의 기세가 멈추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금난경에서는 기의 모임은 형세의 멈춤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여 이 핵심 원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간룡의 모든 원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명당의 해부학을 통해 생기가 모이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산에서 시작하여 박환, 기복, 천심, 과협을 거쳐 지각과 요도의 도움으로 청룡과 백호가 유정하게 향하는 가운데 마침내 용의 기세가 멈추는 지점에 혈이 맺히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길지를 찾는 기술을 넘어섭니다. 땅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그 생명의 흐름에 순응하려는 동양적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의 맥을 따라 생기의 흐름을 읽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이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가장 조화로운 자리를 찾는 매우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용, 즉 산의 앞과 뒤의 구분 방법, 살아있는 맥스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